지금까지 이제 개업에 대해서 이제 좀 너무 장점 위주로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현실 개업에서 단점을 한번 이제 얘기를 해봐야겠죠. 개업하면서 힘든 점이 있나요? 2박 3일을 얘기해도 부족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몇 가지 사건을 토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직원이 관둘 때 되게 힘들어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첫 직원이 관둘 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 조강지처 같은 존재거든요. 첫 직원은. 근데 이제 직원이 관둘 때 좋게 관두는 경우도 있지만 안 좋게 관두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떻게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람을 이제 그 스케줄에 맞춰서 뽑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이제 제가 첫 직원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직원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고요. 지금도 저는 1년 내내 채용 공고를 올리고 면접을 보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첫 번째로는 입퇴사가 잦은 업종이에요, 여기가. 예. 이제 직원분들이 자주 이직을 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태생적인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거래처가 확확 늘어나면 직원을 또 그거하고 별도로 충원을 해서 뽑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 채용과 그리고 관리, 그게 굉장히 힘들고요. 일적인 부분은 내가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 되고, 업력이 쌓이다 보면은 해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협력으로 해결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직원 관리는 조금 내가 무뎌지는 거지 이게 더 쉬워지거나 그런 건 결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 관리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책임감일 것 같아요. 어쨌건 간에 저랑 약속을 해주신 거잖아요. 계약을 통해서. 그러면 제가 책임지고 이분의 세금을 줄여드려야 되고 문제 없이 신고가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감. 그래서 하늘이 두 쪽 나도 신고가 제대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서울에서 경보 이상한 거 한번 뜬 적이 있었잖아요. 예, 북한 관련해서.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게 아마 종소세 신고 기간이었을 거예요. 그때 동기 단톡방에서 세무사님들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속으로 다 그 경보를 보자마자 그 생각했대요. 아, 종소세 신고는 끝나야 되는데 신고는 어떻게 넣지? 그런 생각 하셨다는 거예요, 세무사님들이. 그 정도로 그게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감의 무게, 예, 그런 것들이 좀 힘든 것 같아요. 회계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점이 또 좀 힘든 것 같으세요? 일과 휴식이 분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일과 휴식의 분리가 근로자일 때는 퇴근하면 쉬면 되니까 그쵸. 이제 그게 이제 명확했는데 예, 예. 개업을 하면 이제 사업을 하고 이제 온전히 다 이제 내 책임인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리가 없어요. 집에 가서도 일 생각하고. 맞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같이 아기까지 있잖아요. 이제 아기 기저귀 가면서도 일 얘기하고, 맞습니다. 아기 씻기면서도 일 얘기하고, 아기 밥 먹이면서도 일 얘기하고, 이게 일 얘기밖에 안 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영화를 마지막에 본 게 언제였더라?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기억에 저희가 영화 마지막으로 본 게 기생충이에요. 그쵸. 예. 근데 이게 거꾸로 생각하면은 사실 그게 제일 재밌으니까. 맞아요. 재밌어요, 네. 또. 뭐 그렇게 하는 건데 예. 이 재밌기도 한데 고통스럽기도 한 이런 이제 아이러니한 이런 이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업자는 그걸 감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또 힘들었던 점이 뭐가 있을까요? 고객님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많은 다양한 종류의 사업주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 조금 제 입장에선 힘들게 하시는 고객님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을 응대하는 거. 근데 사실 그거는 좀 업력이 쌓이면 좋아집니다. 예, 좋아지는데 저는 괜찮은데 직원분은 괜찮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근로자일 때는 이제 내가 너무 힘들거나 어려우면 누군가한테 이제 SOS를 칠 때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다니는 회사 이제 대표님이라든지 아니면 사수라든지 SOS를 칠 때가 있는데 뭐 극단적인 경우에 뭐 휴가를 쓴다든지, 그렇죠. 그죠? 예. 네.
너무 이제 뭐 번아웃이 왔다, 네. 너무 과부하가 왔다 이러면 이제 휴가를 쓸 수 있는데 네. 사업자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면서 그 다음날 출근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너무 극단적이네요, 말하고 보니까. 제가 볼 네, 때 아, 슬픈 개업이라는 얘기인데. 거는 그 정도의 각오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그냥 뭐 옆에 뭐 구멍가게 하듯이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제 막중한 책임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좀 너무 이제 우울한 얘기. 게다가 오늘 바깥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죠? 막 빗소리가 나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뭐 개업이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근로자일 때는 오르락내리락 기복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사업에 비해서, 그죠? 네, 사업에. 예, 근데 예. 사업은 너무 극단적이에요. 맞아요. 너무 극단적으로 스트레스도 받고 너무 극단적으로 행복하기도 하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는요, 막 내가 미쳤다고 이 세무사를 하지,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막 이런 현타가 오다가도 딱 금융치료가 되면 또 괜찮다가 또 아 이게 뭐 직원분이랑 또 막 이제 막 퇴사하신다 그러면 와 이거 못하겠어 막 이러다가 또 좋은 일 있으면 아 역시 이거밖에 없어 또 이렇게 됐다가 좀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금융치료 되는 거 맞나요? 아 그러게 말이에요.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죠. 언젠간 좋은 날이 오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개업하시는 세무사님들이 있을 건데 그 분들한테 이제 응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개업은 신세계입니다. 저는 그 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신세계로 온 느낌이에요. 개업하고 나서. 그래서 제가 뭐 힘든 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업하면은 성취감이 이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개업을 꿈꾸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은 아, 요런 힘든 점은 좀 감내를 하고 그리고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걸 다 알고 내가 의사결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시면 그러면 다 승승장구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봬요.